저희가 주어져 있는 시간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린 시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제부터는 저희가 지금까지 7분 연자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차원의 말씀들 들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토론 지정 토론자들의 토론, 질문, 그리고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주시는 채팅창에 올리시는 질문, 이런 것들을 모두 합하여서 이제부터 종합 토론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정 토론자로서 저희가 모신 분은 문진수 교수님이십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기 영양분과의 교수님이시고요. 지금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조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부탁 올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통일보건의료학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서울의대 에서 지금 통일의학센터 소장으로 신희영 교수님 뒤를 이어서 업무를 맡고 있는 문진수라고 합니다. 오늘 그 많은 그 귀한 그 연자분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잘 다뤄 주셨고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한반도 건강 공동체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진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감사하고 많은 노력들에 치아를 보내드립니다. 한 가지 이제 코멘트를 드리자면은 이번에 이제 제가 통일의학센터 소장을 맡으면서도 느낀 것인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여러 교수님들, 제가 좀 젊었을 때요. 여러 시니어 교수님들을 모시고 평양에서 어린이 병원들을 짓기 위해서 저도 한 3차례 정도 방북해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를 이끌고 이렇게 가 주셨던 여러 교수님들이 다 인제 은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남북 교류 협력, 특히 보건의료 교류 협력이 인제 단절된 지 꽤 오래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실무적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하나 둘씩 다 퇴임하고 계시고, 그런 현장에서의 경험들이나 인적 네트워크들이 다 끊어져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우리 인제 학회에서도 그렇고요. 관련된 모든 분들이 또 신경 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차세대 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그 통일의학센터에서는 그 통일부 지원으로 차세대 보건의료 전문가 육성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월 1회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휴냅이라고 명명하고 전국 그 의과대학, 이제 주로 일단은 국립대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전국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관심 있는 그 조교수급 이상의 교수님들을 모셔 가지고 월 1회 세미나를 인제 시작을 했는데, 아주 고무적이게도 65 분이나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획하는 거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차세대를 육성하는 것이 앞으로 정말 중요하고, 또 다행히도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노력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그 차세대를 육성하는 일들이 성공할 수 있겠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광고를 드리자면 다음 주 월요일에 김현 미네소타 환경보건학과 교수님께서 그린 클라이밋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보건, 지금 어 기후 변화가 큰 이슈이고 2050년까지 탄소 제로로 전 세계가 가자고 지금 유엔과 WHO 등 각종 OECD 국가들이 합의를 보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개발도상국이 돈이 없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돕기 위한 그린 클라이밋 펀드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송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국제 기금입니다. 근데 그게 예산이 수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거의 안 쓰고 있고, 그 프로젝트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들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특히 대북 관계에 있어서요. 그래서 그 우리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앞에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이슈들을 활용한 대북 사업들을 앞으로 계속 기획하고 문을 두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 그 박상민 교수님께서 남북 생명 보건의료 단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같은 그 꿈과 비전들이 특히 차세대 젊은 교수들 또 젊은 의료인들에게 제시가 되어야 하고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전을 가지고 통일 의료, 통일 보건 의료 분야에 좀 관심을 갖고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오영주 대사님께서 주셨던 유엔의 여러 가지 활동들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들을 통한 저희들의 앞으로의 대북 협력 사업과 같은 것들이 같이 논의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지정 토론자로 윤석준 고려대학교 예방의학 교실 교수님 저희가 모셨습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보건대학 원장도 맡고 계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통일보건의료학회에서도 이사로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예, 부탁 올립니다. 저도 통일보건의료학회에 제가 참여한 지 횟수를 한번 따져봤더니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제 발표 듣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쨌든 국제 질서나 남북 간의 관계는 그렇게 크게 개선은 안 되어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분야의 많은 관계자분들이 이 한반도 건강 공동체라는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새삼 또 영양학 분야도 전통의학 분야도 통합의학 분야, 의학의 세부 전공 분야, 신부전 분야가 세부 전공 분야의 세부 전공 분야인 신부전 분야 이런 분야가 모두 어떻게 보면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엔 통일보건의료학회에서 처음으로 다뤄지는 분야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외연은 굉장히 좀 넓어지고 있다 이런 이제 판단이 들고요. 앞으로 그럼 이제 학회 차원에서 이런 다양한 분야들을 어떻게 망라해 갈 것인지에 대한 어떻게 후속 논의 이런 부분들은 또 추가로 필요해 보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오늘 또 귀한 분을 모셨는데 오영주 대사님 발표를 들으면서 유엔이 이런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도 공부할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듣다 보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이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국제기구 중에 WHO 세계보건기구와 저도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관계나 그 창구 플랫폼으로 우리가 WHO를 주로 상정했던 거에 비해서 유엔은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같이 해나갈 수 있을까? 보다 더 큰 국제기구라는 걸 알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상민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은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DMZ에서 저런 공간이 열리고 남과 북이 저런 곳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일들이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꿈을 꾸고 있다는 것에서 상당히 큰 격려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법제도 관련해서 우리 학회 이사하시기도 했죠. 신현영 국회의원께서 그간의 추고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남북 보건의료에 관한 명칭이 어찌됐든 간에 이 관련된 법이 어떤 의미로서 지속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과거 제가 여러 차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통일 독일이 오기 전에 서독과 동독 시절을 되돌아보면 1974년에 동서독 간의 보건의료 협정 어그리먼트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소위 교류의 끈으로 작용했었다는 것 때문에 이런 계기를 적어도 우리나라 법률 안에 남한 내의 법률 안에도 담아두자는 말씀들을 여러 차례 저도 드렸었고요. 그 과거의 정의하고 교연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했을 때 큰 장점은 다른 법률안의 발의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념을 가진 스펙트럼을 가지신 국회의원분들이 동의를 해줬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지난번에 윤종필 의원님 발의하실 때도 그때 당시 정의당부터 보수당까지 이념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다 공동 발의에 참여해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제도의 취지 자체를 아마도 그렇게 훼손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조금 더 이 제도,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저는 큰 의미는 이 소위 통일 독일로 가는데 동서독이 했었던 보건의료 협정과 같은 단계로 가기 전 단계에서 남한 내에서의 여론을 하나로 모으는, 적어도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그런 큰 계기를 삼고자 저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분들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이 방향에서는 적어도 교류의 끈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희 학회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조금은 다른 차원의 논의도 좀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하면 제가 최근에 그 통일간호학회가 창설이 돼서 기고문을 거다 낼 때 제목을 이렇게 가져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은 통일로 가는 희망의 끈이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서 마지막 지정 토론자로 추상희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양리학을 전공하셨고 지금 북한 이탈 주민들의 여러 가지 건강과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 또 연세의료원 통일보건의료센터 위원으로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추상희 교수님 지정 토론 부탁 올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추상입니다. 먼저 오늘 여러 전문가분들의 좋은 강의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아마 제가 마지막 토론자라서 전체적으로 오늘 논의됐던 내용을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보면, 오늘 우리는 한반도 관광 공동체 준비라는 주제를 국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지금까지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 협력을 주도했던 의학 분야뿐만 아니라 영양학, 한의학, 통합의학의 관점에서 다양한 시각과 이슈를 확인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경 교수님과 박철희 교수님은 북한의 현재 문제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앞으로 예상되는 어떤 영양 관련 대사질환과 신장질환자의 증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백유상 교수님과 고상원 박사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통의학 및 통합의학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백유상 교수님께서는 농업 분야와의 협력, 또 한의학의 어떤 산업화를 통한 교류 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고, 고상원 박사님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장점과 남한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장점의 결합을 통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러한 남북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각 영역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 부처의 정책과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박상민 교수님께서는 남북 생면 보건단지 개발 사업단이 추구하는 원헬스라는 개념의 연구, 임상, 산업교류 협력 준비에 대해서, 그리고 신현영 의원님께서는 법 제도적인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지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모든 연자분들의 강의 속에서 공존, 지속 가능성, 그리고 교류 협력이라는 키워드가 모두 공통적으로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오영주 대사님도 언급하신 유엔의 SDG 관점에서 국제기구와 협력해서 정부의 어떤 정책, 제도적인 뒷받침을 이끌어내고 보건의료의 다양한 전문 영역이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앞으로 중요한 이슈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것이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별 인재개발 및 양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호 인력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은 WHO는 이미 2016년에 영국의 APPG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간호의 3중 효과, 트리플 임팩트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간호 전문직을 발전시켜서 수준 높은 간호사를 양성한다는 것은 SDG의 17개 목표 중에서 보건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 번째 목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이외에도 5번째 목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그리고 8번째 목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SDG 17개 목표 중 3개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간호 인력이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트리플 임팩트라고 명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북한의 경우 간호 분야의 그 남북한 격차가 다른 보건의료 분야에 비해서 매우 큽니다. 북한의 간호 전문직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 내에서도 간호 전문직 단체가 조직되고 이들이 ICN과 같은 세계 간호사회 같은 어떤 국제적인 교류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간혹에도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보이고, 또한 박철희 교수님도 비슷한 생각을 언급하셨었는데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이미 체제 전환을 이룬 인접 국가에서 간호교육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1983년에 텐진 의대에 4년제 간호대학을 개교하고 1992년에 베이징 의대에 간호학 전공의 대학원 교육과정을 개설한 것이 중국의 간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지속 가능한 한반도 건강 공동체 구현을 위해서는 남북한 보건의료 인재 양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의학과 간호학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의학 교육을 변화시키고 스케일업 할 때 함께 북한의 유수의 의과대학에 4년제 간호학과를 설치해서 수준 높은 의사와 간호사를 함께 양성하려는 정책적인 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베트남과 몽골에서도 대학원 수준의 간호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북한에서는 여전히 학사 간호사가 배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북한의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역량 구축에 있어서 핵심은 사람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 가치와 표준을 실천할 수 있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보건의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정책적, 제도적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열심히 법 제정을 노력해 주시는 신현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간호도 국제적인 수준의 전문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채팅창을 통해서 들어온 질문 2가지를 말씀드림으로써 코멘트와 질문 여기까지 듣고, 오늘 발제하신 선생님들께 지금 지정 토론자와 질문에서 나온 내용들을 총괄해서 한 선생님당 한 2분 정도씩의 시간을 드리고 저희 오늘 전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희 교수님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그 박상은 저희 지금 선생님께서 주신 건데, 저는 신장내과 의사로서 평양의대병원에 신장실을 세팅한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개별 민간단체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통일보건의료협력단을 만들어 각 학회와 대학, NGO가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제안이시지만 하여간 이런 의견이 들어왔다는 거에 대한 일단 의견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유상 교수님한테 우리 한의학과 연관돼서 만성질환 보건 사업이 전통의학 분야에서 남북 교류 협력 차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아이디어나 전략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은 주셨지만 혹시 더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 먼저 오영주 대사님부터 잠깐 좀 하도록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윤 교수님께서 이제 그 구체적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답변하기 전에 오늘 정말 제가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좀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그 오픈 자료 나온 1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아까 UN 주로 WHO와 일을 해 왔는데 통일 보건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유엔의 역할을 유엔이랑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구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유엔은 뭐 유엔가 안보리 뭐 경제사회이사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유엔 전체 본부에 있는 것과 뉴욕에 그리고 유엔의 산하 기관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기구로 불러주는 것이 FAO나 WHO고 또 UNDP나 유니세프는 저희가 펀즈 앤 프로그램을 부르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특히 개발과 관련돼 있는 건 유엔의 개발 그룹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전체 이 개발 그룹에서 바로 그 각 나라별로 거기에 유엔 국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도 똑같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북한에 들어가 있는 FAO, WHO, WFP, 유니세프, UNDP, UNFPA 이 6개 기구가 유엔 시스템에 있는 유엔 기구다. 근데 거기 중에서 각자의 맨데이트에 따라서 보건, 영양 뭐 이런 걸 다 하고 식량 이런 걸 하는데 지금 유엔에서는 특히 SD가 굉장히 통합적인 고을이기 때문에 특정 하나의 고을을 포커스를 된 사업을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고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합적인 접근 방법, 기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협력을 해라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를 왜 제가 이 통일보건협회에서 하는 한반도 근간 공동체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좁게 생각하는 질병, 퇴치 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딱 포커스를 둔다면은 유엔 기구 중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WHO밖에 없을 수 있으나 최근에 SDG에서 이야기하는 보건이라고 하는 부분,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영양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고 식량 안보가 있어야 되고 수돗물이 깨끗하게 보급이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지금 수돗물 보급률이 굉장히 낮다고 들었고요. 그렇다면 수인성 전염병이 나오기 때문에 전염병이 생긴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염병이 생기기 전의 단계, 전염병이 생기지 않는 환경의 조성, 을 위한 기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러한 유엔에서 지금 북한에서 하고 있는 각각의 기구들의 역할이 통일 보건에 위한 역할, 그 기능들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국 내에서 우리 지금 보건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할 때 오늘 영양을 하시는 분 교수님도 오시고 한 것처럼 조금 더 그런 다양한 보건과 관련돼 있는 다양한 영역을 함께 연구하고 좀 더 SDG의 통합적인 부분들에 대한 우리 내부의 계획들을 가져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다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대북 지원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강조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영주 대사님 정말 오늘 아주 저희 학회의 내용들을 훨씬 더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 주신 것에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이제 새로 나올 책에서 여러분들이 오영주 대사님의 훨씬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이어서 우리 영양 쪽에 발표를 해주셨던 이수경 교수님 잠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영양 쪽으로 발표를 드렸던 인하대학교 이수경입니다. 네, 저도 오늘 짧다면 짧고 긴 시간이라면 긴 이 시간 동안에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배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제가 다 듣고 느낀 점은 일단은 부러움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인제 신장 관련해서 박철희 교수님 좋은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미 했던 경험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양 쪽도 사실 남북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던 시절에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고 사실 그때는 그 인도적인 차원에서 식량 지원, 영양 지원이었는데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복합적이고 다양한 영양 관리라는 부분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부러움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카운터파트가 상당히 조금 애매합니다. 예,
한국에는 영양학과가 있고 그리고 영양사라는 직종이 있는데 북한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없는 어린이 영양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쪽과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찾아가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와는 좀 다르게 부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가 가장 많이 느낀 오늘 학회에 참여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각 분야에서 차이점도 있지만 이제 남북 교류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그 토론을 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깊게 남은 것은 이 통일보건의료학회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공통점이라는 부분을 잘 뽑아내서 어떻게 이것을 이제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고민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자리를 마련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의학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던 우리 백유상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인터넷상으로 들어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이제 전통의학 분야의 남북 교류에서 그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만성질환 관리 부분은 남북한에서 좀 이렇게 접합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그 배경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 저희 그 남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저출산이나 고령화라든지 어떤 소득이 상당히 높아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그 사회 문화적 변화 속에서 그 만성 질환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북한 같은 경우는 그 의식주 전반에 대한 그런 그 삶의 질이 열악한 상태, 그 다음에 어떤 보건의료에 대한 그런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 그런 그 아까 이제 박철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그 투석 관련 기기들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만성 질환들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약간 배경은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접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만성 질환 관리는 사실은 그 의학에서 이제 치료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사회적 요소나 문화적 요소, 그다음에 어떤 인간 개인의 심리적 요소까지도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복합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도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회 보장적인 측면,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회 보장적인 측면하고 이제 공공 그 보건의료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의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박상민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산업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발표했던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을 이제 그 박상민 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놀랐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 어떤 사회적, 문화적 또는 어떤 여러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이 만성질환 관리를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전통의학 분야는 아주 오래전부터 좀 그런 만성질환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사회 문화적 요소나 어떤 심리적 요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을 해가지고 해나가면 어떨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한국한의학진흥원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들을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의학적 측면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사회 문화적 요소라든지 어떤 심리적 요소라든지 이런 것까지 결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그런 전통의학적인 요소들을 좀 활용하고 추출하고 발전시키고 해가지고 접목해 나간다면은 좀 좋은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신장 질환에 대한 의료 협력 말씀해 주셨던 박철희 교수님 말씀 주시기 부탁 올립니다. 예, 우선 그 질문을 주신 박상원 원장님께 먼저 많은 자료를 주시고 발표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를 주신 데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언을 주신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단체, 부분적인 단체 접촉이 있었고 그러한 접촉들이 결국에는 성공을 못한 것이 기본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추진해 나갈 거는 보다 좀 이 지속적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이러한 환자라든가 이게 치료를 해서 낫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생산적인 일은 아니거든요. 환자분을 치료하시는 게 생명 유지나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래서 이거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역시 학회나 이런 데 관여하는 우리 신장내과 의사나 이런 분들이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2019년에 처음 시도한 게 국제신장학회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접촉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맞지는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될 거는 지금 질문을 주신 우리 박상훈 원장님 말씀말따나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어떤 단체가 노력을 하지 않고는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도 정부나 어디서 도움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존의 치료가 잘 될 수 있는 병들한테 우선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노력은 뭐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시작을 발을 띄었으니까 여기에 좀 더 관심 있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규모는 크지 않지만 자꾸 규모를 늘려가는 방향 쪽으로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안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원헬스에 관계되는 것을 발표해 주신 우리 박상민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통일보건의료학회는 정말 다양한 분야가 함께 통합되어 남북 건강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준비하는 학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특히 신현영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법이 정말 제정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정되고 이 법의 토대 하에서 접경 지역 내에서 한반도 바이오메디칼 클러스터에 대한 모델이 준비되려면은 이 부분은 범부처 준비단, 범부처 사업단, 범부처 위원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처와 중앙정부와 이 지자체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 한반도의 미래를 깊이 고민하면서 정권과 무관하게 일관된 정책으로 추진되는 그런 기회가 우리 오늘 이 학회 발표 논의를 토대로 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또 정부 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움직임이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신현영 의원님 말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학회에 와서 그동안에 얼마나 이런 통일보건의료에서의 영역적인 발전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계시는 교수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치의 영역에서의 상당한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통일 관련한 정말 우리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의 노력과 그런 진행이 되는 부분이 사실 성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학문과 이 제도와 이 정치 영역을 어떻게 접목할까에 대한 그 접점에 제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책임감을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사실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많은 도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감염병 시대 그리고 우리가 독일 통일을 발판 삼아서 정말 보건의료 협정부터 이루어지고 그게 가시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정치의 영역이 참 예측 불허하다. 그리고 쉽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손뼉을 마주치지 않으면 또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에 한계도 상당히 느끼고 있다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통일보건의료학회가 역사가 점점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우택 교수님 그리고 김신곤 교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확장해 나가시는 만큼 이 보건의료에서의 뭔가 정치권과의 연대가 앞으로 크게 기대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대학에서 학술적 활동을 하는 것과 의회 현장에서 법안을 갖고 활동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고 훨씬 더 어려운 측면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신영 의원 직접 오셔서 이런 자세한 설명들, 또 앞으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방향 얘기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회의원 혼자서 뛰어다니는 일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또 다른 의원들도 그거에 따른 대응을 하는 형식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학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들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문진수 교수님, 윤석준 교수님, 추상희 교수님 지정토론위에서 또 이렇게 아주 좋은 말씀들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제가 일단 맡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신곤 이사장님의 폐회사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장시간 동안 아마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매우 힘들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3시간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또 많이 배우고 또 유익한 시간이지 않았나 싶고요. 오늘 제 머릿속을 멈든 키워드는 이제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6월 25일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반생명을 경험한 시작한 그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논의를 했다는 게 굉장히 역설적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분단이라고 하는 그런 비극적 유산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한반도 건강 공동체라고 하는 희망의 자산을 만들기 위한 고민들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도 역설적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역설을 통해서 우리가 꿈꿨던 부분들, 이것들이 머지않아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분단의 장벽이 높아도 생명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는 생각 가지고 우리 보건의료 영역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여기 오늘 또 계신 분들, 또 함께 참여하셨던 분들 앞으로도 힘을 같이 모아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학술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 편저자를 맡은 연세의대 전우택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바로 붙어있는 나라이기에 강물도 철새도 황사도 박테리아도 그리고 바이러스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건강하려면 다른 쪽도 건강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한반도 건강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이제는 분단된 한반도의 반쪽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한반도 전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보건의료까지를 생각하여야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반도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37명의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 쓴 것이 이 책입니다. 남과 북의 모든 연구자들, 정책 입안자들, 학생들, 그리고 우리 민족 모든 분에게 이 책의 출간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일보건의학회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고려대 김신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고생들 많으시죠? 네, 우리가 결국 마스크를 벗으려면 백신이 필요합니다. 이 백신 개발 역사에 획을 그은 카탈린 코리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메신저 RNA 기술을 개발해서 파이자, 모더나 백신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죠. 자, 역사는 이렇게 준비된 사람과 그 준비된 사람의 꿈을 사는 가치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준비한 한반도 건강 공동체 준비도 그런 꿈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주시는 게 바로 그 꿈을 사주시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머지않은 미래 한반도 건강 공동체가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